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질환이죠. 오늘 그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폐질환에 대해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안창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환절기 지나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환절기에는 감기나 기관지염 또 폐렴에 걸리면서 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요. 호흡곤란 하면 단순하게 천식들 또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맞나요? 예, 요즘과 같이 이제 환절기라든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찬 날씨가 이제 생기면은 이제 기침 가래를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죠. 네. 이제 호흡 곤란은 이제 물론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지만은 다른 네. 질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질환 갖고 계신 분, 빈혈이 심하신 분 이런 분들도 음. 있겠죠. 근데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관지 천식도 물론 있고요. 네. 이제 또한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병들도 있겠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이 정말 긴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만성 염증이 이제 기도나 이제 폐 실질이란 곳에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기관지나 폐가 망가져 갖고 이제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기도 제한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8글자나 되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그냥 영어로 그냥 COPD라고 약자로 COPD라고 하는데 그냥 COPD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위해서 그냥 COPD라고 한글로 아예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만성 염증이란 게 소기도 그러니까 작은 기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기관지 안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몇 달 동안에 우리 뺨을 따다닥 때린다거나 손등을 따다닥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풀어 네. 오르겠죠. 네. 그것처럼 기관지 내에 있는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숨을 잘 못 쉬겠죠.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고 또 폐 자체는 이제 폐를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 없는 작은 풍선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성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폐가 폐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폐포라는 거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비누방울로 이루어진 눈에 안 보이는 작은 풍선이 수도 없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만성 염증이 생기면은 비누방울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비누방울이 점점 커지겠죠. 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작은 비누방울일수록 이제 폐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탄소를 내뱉는 건데 네. 이 폐포가 작은 거일 때는 그런 기능을 잘하는데 커지면은 그런 기능을 점점 못 해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기관지가 좁아지고 이제 폐포가 터져서 이제 폐기종이라는 이런 네. 것들이 생기면은 환자가 느끼기에는 이제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이게 만성적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만성적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이제 제한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 기도 제한이 있다라고 기류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는 이제 주로는 이제 흡연이고 기타 여러 가지 먼지, 공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오염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셨는데 의심할 만한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호흡 곤란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잠시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저기 첫 줄에 있을 때 이제 써 있죠. 40세 이상 환자가 이제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하고 검사를 요한다고 써 있는데요. 네. 40대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 잠깐 질환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원인이 뭐냐면 어떤 분진 가스 노출력이 있거나 흡연이 있을 때 만성적으로 호흡곤란이나 기침 그다음에 가래가 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제 잘 생기고요. 네. 이제 천식이랑 차이가 증상은 비슷하지만 천식이랑 차이가 이제 40대 이전 천식은 이제 젊을 때 많이 생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해서 어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제한이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요즘에 건강검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건강검진하면 본인은 증상을 잘 못 느끼시는데 흡연하시는 분 중에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곳에 문제가 생겨서 발견이 돼서 또 저희 쪽으로 와서 진단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증상이 호흡 곤란이기 때문에 네. 호흡 곤란이 어느 정도냐 그거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요. 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뭐 전혀 호흡 곤란이 없을 때는 물론 0점을 주고요. 너무나 이제 심해서 이제 집을 못 나설 정도면 이제 4점을 주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오르막길에서 숨이 차냐 아니면 평지에서 숨이 차냐 기준에서 뭐 1점이나 2점을 둬서 이렇게 호흡 곤란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 평가 점수란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침 정도, 이제 가슴이 어느 정도 답답한지, 가래 활동 정도, 기운이 어느 정도 나고 이제 잠을 잘 잤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이제 각각 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네.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심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네. 또한 이제 최근 1년 내에 어느 정도 입원할 정도로 많이 증상이 심했느냐 또 폐기능 검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냐 이런 것을 종합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가나다 이렇게 나누는데 가로 될수록 이제 덜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고 이제 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대신 점수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심한 정도에 따라 약도 또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약을 어떤 거를 쓰게 될지 이제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식도 보면 이름부터가 회복이 어렵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잖아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가요? 치료 방법은 있겠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폐라는 게 폐나 기관지가 이미 손상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지만 치료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완치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손상이 되는 것을 막는다든가 또는 이제 환자가 어떤 호흡곤란이나 기침가래가 이제 계속 평생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경감을 시켜서 병원이 있어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는 그 정도를 만약 치료 목표로 삼는다면 저희가 네.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외에 여러 가지 또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먹는 약으로 주로 치료를 했어요. 먹는 네. 약으로 해서 이제 먹는 기관지를 이제 좁아졌으니까 이 병이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제제, 기타 뭐 기침 가래가 있으니까 기침약, 가래 물키는 약, 또 항생제 여러 가지 약, 또 항염제 여러 가지가 약제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먹는 약은 이제 전신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주로는 이제 들이마시는 흡입제라는 약을 개발을 점점 해서 네. 천식과 비슷하게 이런 흡입제를 개발을 해서 전신 부작용은 줄이고 이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약만 직접 우리가 병이 있는 기관지나 폐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이런 흡입제가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감염도 또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고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때는 이제 독감 예방주사나 폐렴 예방주사 꼭 맞으세요라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이런 약물 치료만 있는 게 또 아니죠. 이제 약물 외에 다른 치료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호흡 재활 치료라고 있는데 호흡 재활 치료는 그거예요. 이 분들이 워낙 호흡 곤란이 있고 기침 가래가 있으니까 통상적인 운동은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맞는 이 환자분이 호흡 곤란은 있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운동요법을 저희가 주선해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심하신 분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망가지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용 산소요법이란 게 있어서 집에서 어느 정도의 산소를 투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굳이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해서 이제 산소 투여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집에서. 예, 집에서 가정용 산소도 있고 이제 이것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심하신 분은 이제 기계도 있어요. 강제로 이제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요법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이 폐기종 그 너무 심한 부분을 일부분을 이제 도려내는 수술도 있고요. 네. 기관지나 수술을 통해서 또 폐 이식 수술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정상 그렇게 흔하게
되는 치료는 아니고 네. 주로는 이제 어떤 약물 치료나 방금 말씀드린 재활 치료, 산소요법 치료 이런 거를 주로 하게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인이 되는 이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회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 금연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매연이 있는 곳이면은 그거를 회피를 하고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할 때 환기를 잘 시킨다든가 이렇게 어떤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질환에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다른 질환을 많이 같이 앓으세요. 심장 질환이라든지 특히 허혈성 심질환 또는 대사성 증후군, 뭐 당뇨, 골다공증, 우울증, 또 폐암, 여러 가지 감염증 이런 분들이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동반 질환을 치료를 같이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금연을 하면 당연히 이 COPD 만성폐성 폐질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흡연에 의해 잘 생기는 허혈성 심질환이라든지 네. 아니면 폐암과 같은 흡연과 관련이 있는 질환도 같이 호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조화도 수도 될 수 있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질환과 폐암 모두 흡연이 원인으로 지적되죠. 그러면 만성 폐쇄성 질환과 폐암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예, 폐암은 이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빈번히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가벼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인데도 이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폐암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요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또 흡연이라고 했으니까 폐암에 있어서도 이 흡연이 같이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위험 인자로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공통적으로 흡연이라는 게 연관이 돼 있고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뭐 직접 폐질환이든 폐암의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뭐 어차피 이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병 다 흡연이라는 공통 인자가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든 폐암이든 둘 다 이제 질환을 막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암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흡연과 관련이 있는 폐암 종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폐암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작게 생긴 거를 이제 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소세포 폐암 종류가 있고 또 소세포 폐암이 아닌 종류를 뭉뚱그려서 비소세포성 폐암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요. 네. 이제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이제 모양에 따라서 또 편평한 세포 모양이다 해서 이제 편평상피 세포암이 있고 네. 어떤 이제 연못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선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나누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중에는 이제 편평상피 세포암이란 게 특히 이제 흡연이랑 깊은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일수록 이제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간접 흡연을 피해를 받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이 폐암의 이 발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검사 방법이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폐암은 뭐 다른 뭐 모든 질환이랑 공통되겠지만 이제 환자에게서 이제 과거 병력을 묻게 되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흡연을 했는지, 직업은 어떤 거를 갖게 됐는지, 또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폐암을 의심을 하고 만약 폐암이 맞다면 몇 기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병기라고 하는데 몇 기인지 이제 판정에 도움을 주게 되죠. 네. 뭐 혈액 검사로 뭐 이게 판정을 받는 게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혈액 검사로는 이제 폐암 그거 자체만으로는 폐암을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네. 폐암이 일단 의심이 되면 모든 환자는 이제 단순 흉부 X선 검사라는 걸 찍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혹이 보이는데 이게 폐암이 의심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PET-CT란 거를 조영제를 사용하는 PET-CT란 걸 찍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전선화 단층 촬영 CT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거를 하면 이제 혹 같은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준비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두 장인데 같은 사진인데요. 약간 이제 농도만 틀리게 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기관지랑 폐가 잘 보이게 한 사진이고 네. 오른쪽은 이제 혹이 잘 보이게 만든 사진인데요. 네. 빨간 화살표 있는 곳이 앞서 소개시켜드린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이제 폐가 망가져서 생긴 폐기종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은 레벨인데 오른쪽에 이제 하늘색 화살표로 된 쪽에 뭐가 둥글게 있죠. 네. 저걸 이제 혹이라고 해서 폐암이 의심됩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사진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빨간 화살표 있는 곳이 커다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폐기종이라서 눈에
훨씬 잘 보이네요. 그런 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뭐가 뭉퉁그려서 뭐가 보이는데 이제 하늘색 화살표 끝 부분에 이제 커다란 혹이 있고 그 아래쪽에 혹 때문에 기관지가 막혀서 이제 폐렴이 동반된 폐가 완전히 짜부러들어서 폐렴이 동반된 그런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렇게 폐암이 이제 의심이 되면 이제 폐암이 어디로 또 전이가 된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PET라고 하는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든지 뭐 뇌로 전이가 된다 MRI를 찍어본다든지 뭐 뼈로 전이가 됐나 이제 뼈 스캔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암이 의심된 환자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진상으로는 강력히 의심이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확진을 내릴 수는 없고요. 네.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 검사나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워낙 이제 혹이 너무나 작아서 조직 검사를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진단 겸 치료를 위해서 아예 수술로 전신마취해서 수술로 그냥 곧바로 뜯어내서 수술을 해서 봐서 이제 폐암이 있나 없나 보기도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저렇게 혹이 있으면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이나 아니면 엑스선 촬영, CT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거기서 조직 검사를 직접 하거나 이제 피부를 통해서 가는 바늘로 콕 찔러서 이제 하는 경피적 미세침 흡인 검사라는 좀 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다음 사진에서는 이제 CT랑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또 다른 환자인데요. 역시 빨간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폐기종, 이제 하늘색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혹이 보이는 폐암이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사진과 같이 기관지 내시경 소견이 보이는데요. 예, 저렇게 기관지고 그 안에 저렇게 화살표 끝에 보이는 게 커다란 혹이 있고 저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 폐암이 나와서 요거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혹이 잘 보이면은 조직 검사를 충분히 하는데 저렇게 혹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이된 임파선이나 아니면 흉막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조직 검사나 세포 검사를 해서 원발 부위에 폐에 큰 혹이 있으니까 아마 폐암이겠구나 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네. 기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 뭐 폐기능 검사나 다른 추가적인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성 폐쇄성 질환과 폐암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중간중간 정기검진과 특히 금연의 중요성 특히 언급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폐암을 비롯해 다른 호흡기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나 이제 유독 우리나라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음식으로 자꾸 이제 예방이나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논문에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건강보조식품은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든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꼭 이제 담당 의사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금연을 하시고 어떤 치료법인지 정답인지 상의를 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여유 있을 때 이제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흡연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정답은 2번 폐암입니다.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요리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